여기 같은 아파트를 계약한 두 사람이 있습니다. 같은 단지, 같은 평형, 같은 구조, 심지어 계약 시기도 비슷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한 사람은 은행에서 7억 원 대출이 나왔는데 다른 한 사람은 고작 5억 원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무려 2억 원 차이입니다. 같은 아파트인데 왜 이런 일이 생긴 걸까요? 더 황당한 건 대출이 적게 나온 사람은 이미 매매 계약까지 끝낸 상태였다는 겁니다. 계약서도 썼고 계약금도 지급했습니다. 이제 대출만 나오면 잔금을 치르고 입주할 계획이었는데 그 순간 은행에서 한마디를 듣게 됩니다. 고객님, 이 아파트는 생각하신 만큼 대출이 나오기 어렵습니다. 이 한마디 때문에 잔금 계획이 무너지고 자금 계획이 완전히 틀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이 상황은 생각보다 훨씬 많은 분들이 실제로 겪고 있는 일입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요? 그 이유는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집값과 은행이 판단하는 집값이 서로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10억에 계약했으면 은행도 당연히 이 집을 10억으로 인정하겠지. 하지만 실제 은행의 기준은 다릅니다. 은행은 우리가 계약한 금액, 즉 매매 금액을 그대로 믿지 않습니다. 대신 은행은 자신들만의 기준으로 이 집의 가치를 다시 판단합니다. 이걸 바로 감정평가라고 합니다. 감정평가는 이 아파트가 지금 시장에서 얼마 정도의 가치가 있는지를 감정평가사가 객관적인 기준으로 다시 산정하는 과정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아파트를 10억 원에 계약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하지만 감정평가 결과 이 아파트의 가치는 9억 원으로 평가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은행은 10억이 아니라 9억을 기준으로 대출 금액을 계산하게 됩니다. 바로 여기서 대출 차이가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모른 채 계약했다가 나중에 대출이 예상보다 적게 나와서 당황하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렇다면 감정가가 달라지면 대출은 실제로 얼마나 차이가 날까요? 숫자로 한번 직접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아파트의 계약가는 10억 원입니다. 그리고 은행의 대출 비율, 즉 LTV가 70%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은 이렇게 계산합니다. 10억의 70%니까 7억 원까지 대출이 나오겠구나. 하지만 만약 감정평가 결과가 10억이 아니라 9억으로 평가된다면 이때부터 결과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은행은 계약가 10억이 아니라 감정가 9억을 기준으로 대출을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즉 9억의 70%인 6억 3천만 원까지만 대출이 나오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같은 아파트를 계약했는데도 대출은 7억이 아니라 6억 3천만 원, 무려 7천만 원이나 차이가 나게 됩니다. 이 차이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잔금 계획 전체를 바꿔버릴 수 있는 큰 차이입니다. 그렇다면 감정가는 왜 계약가보다 낮아지는 걸까요? 많은 분들이 여기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실제로 10억에 샀는데 은행은 왜 9억이라고 보는 거지? 그 이유는 은행은 개인 간의 거래 가격보다 객관적인 시장 가치를 더 중요하게 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같은 아파트, 같은 평형이라도 최근 거래가가 9억, 9억 1천, 9억 2천 수준이었는데 유독 한 것만 10억에 거래되었다면 은행은 20억을 그대로 인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높은 가격에 거래된 예외적인 사례로 보기 때문입니다. 또는 현재 부동산 시장이 하락하는 시기라면 과거 실거래가보다 보수적으로 평가하기도 합니다. 즉, 감정가는 단순히 얼마에 거래됐느냐가 아니라 현재 시장 상황, 주변 거래 사례, 그리고 전체적인 흐름까지 반영해서 결정되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같은 아파트를 샀더라도 누가 언제 계약했느냐에 따라 감정가가 달라지고 결과적으로 대출 금액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을 미리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방법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계약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바로 최근 실거래가의 범위입니다. 예를 들어 같은 아파트, 같은 평형의 최근 거래가가 9억에서 9억 2천 사이였다면 10억에 계약하는 순간 대출이 줄어들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이때 중요한 건 최고가가 아니라 대부분 얼마에 거래됐는가입니다. 딱 한 건 10억 거래가 있다고 해서 감정가가 10억으로 나오는 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반드시 국토교통부 실거래가를 통해 최근 거래 흐름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내가 계약하려는 가격이 그 범위보다 많이 높다면 대출이 줄어들 가능성을 미리 고려해야 합니다. 이 한 가지만 알아도 잔금일에 갑자기 수천만 원이 부족해지는 상황을 충분히 피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걸 모르고 계약을 하면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가장 많이 생기는 상황은 바로 잔금일에 돈이 부족해지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10억 아파트를 계약하면서 대출이 7억 정도 나올 거라고 예상했습니다. 그래서 내 돈 3억만 준비하면 된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막상 감정가가 9억으로 나오면서 대출은 6억 3천만 원만 가능하다고 통보를 받습니다. 그 순간 예상보다 7천만 원이 부족해집니다. 잔금일은 이미 정해져 있고 매도인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급하게 지인에게 돈을 빌리거나 신용대출을 알아보거나 심지어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도 실제로 발생합니다. 계약을 포기하면 이미 지급한 계약금 수천만 원을 그대로 잃게 될 수도 있습니다. 단순히 대출이 조금 줄어드는 문제가 아니라 큰 손실로 이어질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대출을 받을 때는 반드시 한 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내가 얼마에 샀는가를 기준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은행은 내가 얼마에 샀는가가 아니라 이 집의 가치가 얼마인가를 기준으로 대출을 결정합니다. 이 차이를 모르면 대출은 당연히 계약가 기준으로 나올 거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 잔금일에 가서야 대출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집을 계약할 때는 이 가격에 살 수 있느냐보다 이 가격으로 감정가가 인정될 수 있느냐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이 한 가지 차이가 수천만 원의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같은 아파트를 샀는데도 누군가는 원하는 만큼 대출을 받고 누군가는 수천만 원이 부족해지는 이유. 그 차이는 집을 얼마에 샀느냐가 아니라 감정가를 얼마나 이해하고 있었느냐의 차이입니다. 부동산을 살 때 가격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가격이 은행에서 어떻게 평가될 수 있는지까지 함께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차이를 알고 있는 것만으로도 예상하지 못한 손실을 충분히 피할 수 있습니다. 이 채널에서는 대출과 담보평가, 세금과 절세, 보상, 그리고 실제 현장에서 일어나는 사례들을 계속해서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구독하시면 분명 도움이 되실 겁니다. 지금까지 현직 감정평가사의 시선, 현감씨였습니다. 감사합니다.